네, 증시 프리즘 두 번째 주제는 올 들어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주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김종학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이제 조정 장세에서 당연히 가능할 법한 일이긴 한데 증권주의 공매도가 많이 몰렸나 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타깃이 된 게 바로 증권주입니다. 증권주의 흐름은 하루의 거래량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빠지면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예.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조 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대표적인 증권사 가운데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증권사가 이렇게 52주 신저가까지 떨어질 만큼 매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개별 증권사마다 살펴보면 공매도 잔고와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작년 말과 비교하면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통상적으로 공매도라는 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텐데 업계 최대 실적을 썼던 메리트증권 같은 경우에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증권사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 그리고 자사주 소각으로 지난해부터 이제 올해 4월까지 상승세를 이어온 증권사가 메리트증권인데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상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초부터 공매도가 늘기 시작해서 이달 2일에 이제 메리트증권이 공시를 했었던 자료를 보면 분기에 2,800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이었었고 이후에 주가도 하락하고 공매도도 늘면서 이달 16일에는 전체 공매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까지 2주간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주가도 이달 들어 최저치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였었고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 잔고와 거래 규모는 단기간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꾸준히 누적이 돼 왔습니다. 작년 말에 140만 주 안팎이었던 거래 규모가 2월 들어서는 520만 주까지 늘어났고 이달 들어서는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 주식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냈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공매도의 표적이 됐을까요? 이 메리츠증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메리츠증권은 외국계 증권사 출신인 최임은 대표가 최장수 CEO로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입니다. 예. 자기 자본은 5조 원 규모로 미래에셋이나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작지만 주식이나 채권 운용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자율성을 주면서 또 적극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으로 특화를 하면서 다른 증권사들을 실적으로 압도해온 곳이기도 합니다. 올해 채권 금리 상승에도 대형 증권사들이 일부 천억대 손실을 입기도 했었지만 메리츠증권은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투자은행 부문에서 실적을 방어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썼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고요. 예. 더구나 지난해 초에는 3,4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으로 이 주주 환원까지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최고 55%가 주가가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예. 문제는 다른 증권사들의 실적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기간에 이 메리츠증권만 유독 주가와 실적이 좋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기준으로 보면 다른 증권사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보이는데 평균적으로 0.4에서 0.5배 정도인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메리츠증권은 0.7배 수준. 물론 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국면도 또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메리츠증권이 업황부진에도 상당히 선방을 한 회사라면서도 통상적으로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채무보증 수수료나 또 이제 대출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업 가치와 2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매도의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적은 좋은데 주가의 어떤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고평가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다른 증권사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업의 이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가 높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국내 최대 증권사들 가운데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34% 줄어든 실적을 발표한 직후에 메리츠증권과 함께 공매도 순위 5위에 들기도 했었고 예. 키움증권도 공매도 순위 50위 안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을 지금 보자면은 지난해 초 주당 15만 원 선으로 시총 4조 원을 넘기도 했었던 이 회사가 개인 투자 자금 이탈에다가 공매도 등의 영향으로 고점 대비 40% 정도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역시 공매도 물량이 작년 말에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것이 이제 780만 주까지 늘어난 상태이고요. 주식시장 하락이 깊어진 2월부터 나머지 증권사들을 상대로 역시 공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권주들이 최근 한 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우선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가 2,600선을
바닥으로 하면서 조금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증권주가 더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좋아서라고 연결짓기 좀 어렵다라는 건데요. 희망적인 부분은 실적 둔화를 당장은 피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빠진 점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SK증권의 전망을 보자면 올해 예상되는 증권사의 PER이 4배 수준, PBR은 0.5배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 또 전체 상장 기업 가운데 통신과 또 은행, 그 다음으로 배당이 높은 곳이 이제 증권사라서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여력도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이고요. 다만 분기 실적이 크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하면 바닥을 지금 예상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비판도 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올해 내내 이 주식거래 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거고요. NH투자증권의 이 설명을 보자면 하반기에도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5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될 테고 또 이제 작년에 절반 정도 거래량으로 어떻게 수수료 수익을 만회하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또 전통적인 채권 발행이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1분기 정도의 실적 악화는 아니겠지만 업황 회복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반등 기회를 찾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증권주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증권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